자네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나? 다시 한 번 더 말해보게. 회장석에서 펜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성은 손이 떨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요. 면접장에 선 청년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과 똑같은 이름이었죠. 얼굴마저 아들을 닮은 청년을 보며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옆에 앉은 손자 강진우도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듣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청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25년 전 어머니를 구해주신 은인의 이름입니다.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구했다니, 그런데 왜 이 청년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9년 11월 17일 저녁 7시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이면도로에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임산부 박영숙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진통을 느꼈습니다. 배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은 그녀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박영숙은 혼자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25세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내렸습니다. 강민수였어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그는 우산도 없이 뛰어와 박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정장이 비에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그녀를 태웠죠. 가까운 병원으로 갈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강민수는 급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렸어요. 병원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숨 크게 쉬세요. 곧 도착합니다. 박영숙은 진통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청년이 천사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순간 왼쪽에서 트럭이 나타났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는 순간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박영숙이 있는 뒷좌석 반대편으로요. 트럭이 운전석 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차가 옆으로 밀렸어요.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고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민수의 머리가 창문에 부딪혔어요. 차가 멈췄을 때 강민수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박영숙은 무사했습니다. 강민수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핸들을 꺾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강민수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박영숙이 소리쳤지만 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어요.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강민수와 박영숙 모두 같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서울중앙병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강민수의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임신 9개월인 그녀의 양수가 터졌어요. 시어머니 정미란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조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됐어요? 며느리가 울며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어요. 공교롭게도 서울중앙병원이었습니다. 오후 8시
강태성 회장은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서울중앙병원으로 빨리. 차 안에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외아들 강민수 25살.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아들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회장은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두부 외상이 심각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강민수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복도에 주저앉아 기도했어요. 그때 옆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정밀한이 울면서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애를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며느리는 출혈이 멈추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급히 수혈을 준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정이 지나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 부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같은 시각 다른 수술실에서 박영숙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안도했어요. 은인 덕분에 아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강민수가 수술실에서 나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뇌사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강태성은 아들의 손을 잡고 흐느꼈어요. 민수야, 정신 차려라. 아들. 하지만 강민수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병원 신생아실 2명의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아들과 박영숙의 아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이들이었어요. 밤새 과로한 간호사가 아기들의 팔찌를 채웠습니다. 피곤한 눈으로 이름표를 확인했지만 착각이 있었어요. 두 아기의 팔찌가 바뀌어 채워졌습니다. 아무도 그 실수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024년 10월 5일 새벽 5시 서울 외곽 구로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강민수는 침대에서 얇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침대라기보다 바닥에 깐 유였습니다. 작은 방에는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민수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25살까지만 이미 이마에 주름이 보였습니다.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박영숙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넌 일 가야지. 박영숙은 마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5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합병증으로 신장도 나빠졌습니다. 민수는 부엌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소화하기 쉬운 음식이었어요. 냉장고에는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너도 먹고 가. 저는 현장에서 먹을게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식비를 아끼려는 것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한 건 오전 6시였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벌써 몇 명이 나와 있었어요.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일찍 왔네. 현장 반장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일찍 오면 일도 빨리 끝나잖아요. 너 정말 성실하다.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이런 애 없어.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일찍 와야 시간당 수당을 더 받으니까. 오전 작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은 도시락을 꺼내 먹었어요. 민수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만 먹어? 젊은 애가. 저는 소식하는 편이에요. 민수는 천천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물로 배를 채웠어요. 오후 5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급여 봉투를 받았어요. 오늘 하루치 15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계산대에 섰어요. 민수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집세, 공과금, 식비를 빼면 생활이 빠듯했어요. 거기다가 어머니 병원비가 매달 80만 원, 병원비 대출이 3천만 원, 매달 이자만 15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민수는 이중 1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민수는 책을 읽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지게차 운전, 굴삭기 운전, 위험물 취급. 하나둘씩 자격증을 따나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10월 15일 현장 반장 김영철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이거 봐.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성그룹 채용 공고였습니다. 고졸도 지원할 수 있대. 블라인드 채용이래. 민수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학력, 성별, 나이 모두 가리고 실력만 본다는 내용이었어요. 자격증 있으면 가산점도 준대. 너 자격증 많잖아.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은 대한민국 10대 그룹이었어요. 하지만 자신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해봐. 넌 성실하고 자격증도 많아. 그날 밤 민수는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퇴근 후 새벽까지 고쳐 쓰고 또 고쳐 썼습니다. 자기소개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어요. 저의 이름 강민수는 25년 전 어머니를 구해주신 은인의 이름입니다. 은인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1월 1일 1차 서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11월 10일 2차 실무 면접을 받습니다. 자격증과 현장 경험을 높이 평가받았어요. 11월 15일 최종 면접 통보를 받았습니다. 42층 대회의실 11월 20일 오전 10시 면접 전날 밤 박영숙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앉아봐. 왜요, 엄마? 내 이름 말이야. 엄마가 지은 이름이야. 박영숙은 25년 전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임신 9개월에 길에서 쓰러졌던 일, 젊은 청년이 구해줬던 일, 그 청년이 병원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일, 그분 이름이 강민수였어. 너를 살린 은인이야. 민수는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분처럼 착한 사람이 되렴. 네, 엄마. 민수는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마른 몸이 느껴졌어요. 합격해서 엄마 병원비 벌어드릴 거야. 11월 20일 오전 9시 민수는 유일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소매가 약간 짧아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4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대회의실 앞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강민수 지원자님, 준비되시면 들어가세요. 민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노신사가 회장으로 보였어요. 옆에는 젊은 임원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단정하게 서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그 순간
회장석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강남구 평창동 대저택. 강진우는 넓은 침실에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샤워를 하고 맞춤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25살 명문대 졸업, 한성그룹 최연소 과장.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정미란이 먼저 앉아 계셨습니다. 진우야, 잘 잤니? 네, 할머니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할아버지가 너 부르시더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강태성 회장이 호출한 이유를 대충 짐작했어요. 회사 일로 교육하실 게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내 아버지 말이야. 진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할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면 늘 진지했습니다. 강민수, 내 아버지 이름이야. 진우는 그 이름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얼굴은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던 날 돌아가셨으니까요. 남을 구하고 돌아가신 훌륭한 분이셨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버지가 빗속에서 쓰러진 임산부를 구했단다. 병원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지. 진우는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얼굴도 모르는 남이었습니다. 너도 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되렴. 네, 할머니. 진우는 대답했지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가끔 궁금했습니다. 진짜 부모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오전 9시 진우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로 들어가자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진우는 25살의 과장이 된 최연소 임직원이었습니다. 명문대 수석 졸업, 입사 1년 만에 승진.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뒷말이 많았어요. 회장 손자니까 승진한 거지. 진우는 그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진우 과장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진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할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앉아라, 진우야. 진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오늘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배석하게. 진우는 놀랐습니다. 아직 과장인데 면접관 자리는 부장급 이상이었어요. 경영 수업이다.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진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최종 면접 대상자 명단이었어요. 1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민수. 진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나? 이 지원자 이름이 아버지와 같네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우연일 게다. 흔한 이름이니까. 하지만 진우는 할아버지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대회의실에 면접관들이 모였습니다. 진우는 회장 옆자리에 앉았어요. 첫 번째 지원자 들어오세요.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지원자가 들어와
자기소개를 했어요. 진우는 서류를 보며 평가했습니다. 7번째 지원자가 나가고 8번째 차례였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확인했어요. 강민수 지원자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청년이 들어왔어요. 소매가 약간 짧은 정장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재에 걸려있던 아버지 사진. 그 사진 속 얼굴과 너무나 닮았어요. 눈매, 코, 입술 모양까지 마치 아버지가 젊어져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그 순간 옆에서 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진우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년 강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5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진우는 청년의 이력서를 다시 봤어요. 고졸, 5년 경력, 자격증 12개. 명문대 출신들 사이에서 이례적인 스펙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전 제 어머니를 구해주신 은인의 이름입니다.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25년 전 어머니를 구한 은인. 할머니가 아침에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내 아버지가 빗속에서 쓰러진 임산부를 구하셨단다. 설마 이 청년의 어머니가 바로 그 임산부? 진우는 할아버지를 다시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청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인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시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은인의 이름을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숙연해진 표정이었어요. 진우는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어. 저는 은인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성그룹에 지원했습니다. 강민수가 인사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우는 놀라서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박영숙입니다. 할아버지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봤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팀장이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진우는 급히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복도에서 할아버지를 붙잡았어요. 할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진우야. 할아버지가 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청년, 강민수, 내 아버지와 너무 닮지 않았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사진 속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전, 내 아버지가 구한 임산부. 진우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할아버지, 그게 무슨, 모르겠다. 하지만 뭔가 있어. 할아버지는 비서실로 전화했습니다. 김 실장, 회장실로 오게. 급한 일이야. 진우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회장실로 갔어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강태성은 책상에 앉지 못하고 창가에 섰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동요하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강태성은 돌아서서 김 실장을 봤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한 측근이었어요. 김 실장 앉게.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강태성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오늘 면접 본 지원자 중에 강민수라는 청년이 있었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 청년에 대해 조사를 해주게. 김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문제라도? 강태성은 25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임산부를 구하고 사고를 당한 날, 그날 병원에서 손자가 태어난 일, 그 청년 어머니가 박영숙이라고 했네. 김 실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마 25년 전 그 임산부? 확인이 필요해. 그리고 강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이 우리 민수를 너무 닮았네. 김 실장은 25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날 밤 병원에 함께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응급실, 2개의 수술실, 신생아실의 아기들. 알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간 후 진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잘 모르겠다, 진우야. 하지만 뭔가 이상해. 강태성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25년 전 아들 강민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봐라. 진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 그 청년과 똑같지 않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닮았어요. 아니, 너무 닮았습니다. 3시간 후, 김 실장이 다시 회장실로 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강태성과 진우가 긴장했습니다. 지원자 강민수의 어머니는 박영숙, 54세입니다. 김 실장이 계속 보고했어요. 25년 전 1999년 11월 17일 서울중앙병원에서 출산 기록이 있습니다. 강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 네. 회장님, 며느님도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출산하셨습니다.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2 아기가 태어났다니. 그리고 박영숙 씨는 현재 구로구에 거주하며 당뇨 합병증으로 치료 중입니다. 김 실장이 사진을 꺼냈어요. 박영숙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맞습니까? 강태성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25년 전 그 임산부가 맞아.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김 실장. 네, 회장님. 25년 전 그날 밤 병원 기록을 모두 찾아내게. 신생아실 기록도. 김 실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회장의 의도를 이해한 것이었어요. 설마 아기가. 강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 실장은 서울중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무기록 팀장을 만났어요. 25년 전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25년 전이요? 오래됐는데요. 중요한 일입니다. 한성그룹 법무팀 명함을 내밀자 팀장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떤 기록을 찾으시나요? 1999년 11월 17일 신생아실 기록입니다. 오후가 되어 기록을 찾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이었어요.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날 신생아실에는 2명의 남아가 있었습니다. 강 회장 집안 아기와 박영숙의 아기. 시간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김 실장은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순자 수간호사. 25년이 지났지만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이순자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25년 전 서울중앙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셨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1999년 11월 17일 밤을 기억하십니까? 이순자는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김 실장은 긴장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명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 집안은 비극이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시고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새 응급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저도 36시간 근무 중이었고요. 그날 밤 무슨 일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김 실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실수? 아기들 팔찌요. 너무 피곤해서 어쩌면 바뀌었을지도. 전화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날 밤 기억이 흐릿해요. 실수했을 가능성이. 김 실장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김 실장. 강태성과 진우에게 보고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생아 팔찌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강태성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네. 강태성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DNA 검사? 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강태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야, 내 혈액 샘플이 필요하다. 저요? 미안하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만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강민수도. 강태성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인사팀 강민수 지원자에게 연락하게. 추가 면담이 있다고. 이틀 후 강민수가 회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추가 면접이라 생각하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규정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의무실로 갔어요. 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옵니다. 민수는 의아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은 원래 절차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강태성은 샘플을 비밀리에 의뢰했습니다. 병원장에게 직접 부탁했어요. 극비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3일 안에 결과를 주시오. 검사실로 샘플이 보내졌습니다. 강태성, 강진우, 강민수. 세 사람의 DNA가 비교 분석됐어요. 회장은 3일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25년 전을 떠올렸어요. 진우도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정말 할아버지 손자가 아니라면? 3일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 회장실 책상 위에 흰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강태성은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어요.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봉투 안에는 모든 걸 바꿀 진실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게.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진우도 함께였어요. 회장님, 결과가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네. 진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성은 봉투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려 잘 잡히지 않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강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김 실장이 다가갔습니다. 강태성은 입술을 떨며 읽었습니다. 피검사자 어강태성과 피검사자 비강진우 친족관계 일치율 0%.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피검사자 어강태성과 피검사자 시강민수 친족관계 일치율 99.99%.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우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의 친손자가 아니라는 것, 2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 안 돼.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강태성은 의자에서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진우야, 저는 누구예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간 저를 속인 거예요? 아니다. 우리도 몰랐어. 강태성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야. 아무도 모르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저는 누구 아들이에요? 박영숙 씨 아들이야.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면접 본 강민수의 어머니. 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야 했어요. 그럼 강민수는 내 친손자야. 강태성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민수의 아들. 진짜 내 핏줄이지. 진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고 저는 가짜군요. 아니야. 강태성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25년간 내 손자였어.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피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진우가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0%. 완전히 남이라는 거잖아요. 강태성은 진우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뒤로 물러섰어요. 손대지 마세요. 진우야.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진우는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강태성은 그 자리에 서서 무너졌습니다. 김 실장이 급히 부축했어요. 회장님 앉으세요. 강태성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김 실장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회장에게 건넸어요. 진정하십시오. 25년이야. 25년간 다른 아이를 키운 거야. 강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진짜 손자는 가난하게 자라고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강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어. 의심했어야 했어. 김 실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 강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어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정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갈 테니 기다리고 있게.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가서 얘기하겠소. 전화를 끊고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김 실장을 뿌리쳤어요. 혼자 갈 수 있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창동 대저택까지 30분이 걸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미란이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강태성은 아내를 봤습니다. 70평생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태성은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이걸 봐. 정미라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진우가 우리 친손자가 아니야. 정미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25년 전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거야. 정미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진우는 우리가 직접 데려온 아이예요. 신생아실에서 실수가 있었어. 팔찌가 바뀐 거야. 강태성이 25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두 아기. 박영숙이 낳은 아기와 며느리가 낳은 아기. 그럼 우리 진짜 손자는 강민수야. 면접 본 그 청년. 정미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여보. 강태성이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정미라는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강태성이 급히 주치의를 불렀어요. 의사가 도착해 정미란을 진찰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안정제를 처방하겠습니다. 정미란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은 떴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강태성이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는, 우리 진우는 정미란이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키운 아이인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강태성도 울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붙잡고 흐느꼈어요. 그날 밤 강태성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들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민수야. 강태성이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내 아들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어. 사진 속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다른 집에서 자랐어. 가난하게. 강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밤은 깊어갔습니다. 한편 진우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달렸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난간에 기댔어요. 강물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진우가 하늘에 대고 물었습니다. 강진우? 박진우? 아니면 이름도 가짜야?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전화였어요. 진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25년이 거짓말이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이 거짓말이었어. 그날 밤 진우는 차 안에서 잤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태성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미라는 약을 먹고 겨우 잠들었어요. 집사가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도련님께서 호텔에 계신다고 합니다. 어느 호텔?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강태성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호텔 객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우야, 나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어요. 문 열어라. 할아버지야.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나왔어요. 수염이 자라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침대 위에 옷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침대 끝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야. 강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미안하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과하는 걸 처음 봤어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어. 강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간 너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야. 할아버지도 몰랐잖아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저는 할아버지 손자가 아니에요. 너는 25년간 내 손자였어. 강태성이 진우를 봤습니다. 피가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중요하죠. 진우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진짜 손자가 있는데 가짜가 필요한가요? 진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사실이잖아요.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강민수가 진짜고 저는 가짜예요. DNA가 증명했잖아요. 그래도 저는 누구예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박영숙의 아들,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25년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강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강민수는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정체성은 뭐예요? 진우야, 25년이 거짓말이었어요.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다고요. 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강태성이 다가가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울어라. 마음껏 울어. 진우는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진우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강민수를 만나고 싶어요. 강태성은 놀랐습니다. 지금? 네, 진짜 손자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연락하마. 사흘 후 한성그룹 VIP 레스토랑. 강태성이 예약한 개인 룸이었어요. 강민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왔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왜 회장이 자신을 부른 건지 몰랐습니다. 면접 결과인가?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성이 들어왔어요. 뒤에 진우도 함께였습니다. 민수는 진우를 보고 놀랐습니다. 면접장에서 봤던 그 젊은 임원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민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게. 강태성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강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수 군. 네, 회장님. 할 이야기가 있네.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박영숙 씨지? 네, 그렇습니다. 25년 전 빗속에서 자네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어떤 청년이 구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강태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뭔가 잘못됐네. 민수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자네 어머니를 구한 청년이 바로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 며느리가 그날 사고 소식 충격으로 조산을 하여 아기를 낳았어. 그런데 같은 병원에서 낳은 자네 어머니의 아기와 서로 바뀐 거야.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기가 바뀌었다고요? 강태성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이걸 보게.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을수록 눈이 커졌어요. 이게 무슨, 자네가 내 친손자야.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DNA는 거짓말하지 않네. 강태성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박영숙의 아들이에요. 자네는 내 아들 강민수의 아들이야.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재벌 손자라니. 그럼 어머니는? 박영숙 씨는 자네 친어머니가 아니야. 진우의 친어머니지. 민수는 옆에 앉은 진우를 봤습니다. 진우도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당신 어머니 아들이고,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할아버지 손자였어요.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안 됩니다. 뭐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간 절 키운 사람은 박영숙이에요. 제 어머니예요. 하지만 피가 뭐가 중요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어요. 온갖 일을 하며 절 키우셨어요. 강태성은 민수를 이해했습니다. 그 마음 안다. 그럼 왜 이러세요? 제 삶을 뒤흔들지 마세요. 민수는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강태성과 진우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강민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25년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잖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 모두에게. 다음 날 오전, 강태성은 김 실장과 함께 차를 탔습니다. 구로구 다세대 주택으로 향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물었습니다. 가야지. 피할 수 없어. 차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 낡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강태성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저기입니다. 김 실장이 가리켰습니다. 낡은 4층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강태성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옥탑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박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영숙이 나왔습니다. 25년 전보다 많이 늙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누구세요? 박영숙은 정장 입은 노신사를 보며 놀랐습니다. 25년 전, 기억하십니까? 강태성이 물었습니다. 박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혹시 그때 그분, 제 아들이 부인을 구했습니다. 박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틀을 붙잡았어요. 은희네. 아버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영숙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집이 좁아서. 방 안은 정말 좁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부엌이 딸려 있었어요. 가구는 오래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영숙이 방석을 내왔습니다. 강태성은 바닥에 앉았어요. 평생 이런 곳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라도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박영숙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민수가 면접을 봤다고 들었어요. 네, 잘했습니다. 강태성이 말했습니다.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박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뭘? 아이가 혼자 다 컸어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강태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했어요. 부인. 네. 25년 전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박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강태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인 아들과 제 손자.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다는 건 알았어요.
강태성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이걸 보십시오. 박영숙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바뀐 겁니다. 박영숙은 서류를 놓쳤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인이 키운 강민수는 제 친손자입니다. 강태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키운 강진우는 부인의 친아들이고요. 박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안 돼요.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피는 그렇지 않습니다. 25년을 제가 키웠어요. 박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키웠어요.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학교 보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강태성은 박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러세요? 진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강태성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부인도 친아들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박영숙은 울음을 멈췄습니다. 친아들, 강진우입니다. 제가 25년간 손자로 키운 아이죠. 박영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디선가 자신을 낳은 아이가 있다니. 어떤 아이예요? 착한 아이입니다. 똑똑하고 성실하죠. 강태성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우 사진을 보여줬어요. 박영숙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 만나시겠습니까?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수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더군요. 강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니까요. 박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좁은 골목이 보였어요. 제가 잘못 산 걸까요? 아닙니다. 강태성이 말했습니다. 부인은 훌륭하게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그게 친아들이 아니었어도. 하지만 이제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강태성이 일어섰습니다. 모두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민수도 오나요? 물론입니다. 박영숙도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네. 민수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박영숙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25년간 키운 건 저예요. 피는 당신 아들과 이어져 있어도 정은 저와 이어져 있어요.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진우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25년간 키웠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사흘 후 한성그룹 본사 VIP 레스토랑 개인 룸이 예약됐습니다. 오후 6시 강태성과 정미란이 먼저 도착했어요. 정미란은 약을 먹고 겨우 진정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봐야죠. 곧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진우야. 정미란이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민수가 들어왔어요. 뒤에 박영숙도 함께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박영숙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5명이 마주봤습니다. 강태성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강태성과 정미란이 한쪽에, 진우가 그 옆에
반대편에 민수와 박영숙이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어색했어요. 정미란이 박영숙을 봤습니다. 25년 전 아들이 구하려던 그 여인. 이제는 자신의 손자를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박영숙도 정미란을 봤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25년간 키운 여인.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진우는 박영숙을 처음 봤습니다. 자신을 낳은 사람. 하지만 낯선 사람이었어요. 박영숙은 진우를 다시 봤습니다. 자신이 키워야 했을 사람. 하지만 역시 낯선 사람이었어요. 식사부터 하시죠. 강태성이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민수야. 박영숙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이분들이. 박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태성이 대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이제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피로는 그렇습니다. 강태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진우도 박영숙을 봤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친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진우.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몰라봤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진우도 울먹였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아들을 부르는 모습, 질투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머니의 친아들이니까. 정미란이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네. 할머니라고 불러주겠니?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5월, 서울에 봄이 왔어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1층 로비. 강민수가 사원증을 목에 걸고 출근했어요. 물류관리팀 사원이었습니다. 민수 씨, 안녕하세요. 동료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수는 밝게 웃었어요.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회장의 특혜 없이 정식으로 입사했어요.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은 대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팀장이 불렀어요. 민수 씨, 오늘 보고서 준비됐어요? 네, 팀장님. 민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많아 실무에 강했어요. 동료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민수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였어요. 진우야.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였죠. 같이 먹을까? 그럴까?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팀에서 어때? 진우가 물었습니다. 바쁘지만 재밌어. 힘들면 언제든 말해. 괜찮아. 나 이런 일 잘해. 민수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진우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형제 같았어요. DNA는 달랐다고 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피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주말에 할아버지 댁에 가? 응. 어머니랑 같이 갈 거야. 민수는 여전히 박영숙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강태성도 그걸 이해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오신다고 잘 됐네.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우는 박영숙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럼 다 모이겠네. 응, 가족 모임이지.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오후 퇴근 후 민수는 구로구 집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박영숙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어. 박영숙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어요. 회장의 배려로 병원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당뇨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진우 만났어요. 그래. 어떻게 지내던? 잘 지내요. 저 주말에 할아버지 댁 갈 거예요. 박영숙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시죠? 나도? 네. 할머니가 같이 오시래요.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자신을 어머니라 불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진우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친아들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두 아들이 있는 기분이었어요. 주말 토요일, 평창동 대저택, 강태성의 집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민수와 박영숙이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사가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강태성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민수야. 정밀한이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엔 민수를 손자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열렸습니다. 진짜 손자였으니까요. 영숙 씨도 오셨네요. 정밀한이 박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여인은 이제 서로를 이해했어요.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곧 진우도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우야 왔구나. 강태성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강태성을 할아버지라 불렀어요. 25년간의 정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성도 진우를 손자로 대했어요. 피가 아니어도 25년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진우가 박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진우야. 박영숙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웃었어요. 질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5명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강태성이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칭찬이 들어왔네. 일을 정말 잘한다고. 민수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겸손하긴. 실력 있으면서. 진우가 웃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어요. 민수야, 밥 더 먹어. 정밀한이 손자 그릇에 반찬을 더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진우도 더 먹어라. 네, 할머니. 두 손자가 나란히 밥을 먹는 모습. 강태성은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식사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강태성이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네. 앨범을 펼쳤습니다. 25년 전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 아들 민수야. 젊은 시절 강민수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지. 민수와 진우가 사진을 봤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였어요. 정말 저랑 닮았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꼭 빼닮았어. 강태성이 웃었습니다. 착한 아이였어. 너처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하지만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구한 사람이 영숙 씨였지. 강태성이 박영숙을 봤습니다. 그날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절 구하지 않았다면 운명이었어요. 강태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을 구했고 그날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25년 후 우리가 만났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운명이었어. 5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핏줄로는 복잡했어요. 민수는 강태성의 친손자지만 박영숙이 키웠습니다. 진우는 박영숙의 친아들이지만 강태성이 키웠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강태성이 말했습니다. 핏줄이든 정이든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예요. 민수와 진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였어요. 박영숙과 정미란도 손을 잡았습니다. 두 아들의 할머니, 어머니였어요. 강태성은 모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25년의 비밀이 밝혀졌고 25년의 아픔이 치유됐어요.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강민수가 보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구한 여인과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모두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핏줄보다 강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25년간 숨겨진 진실, 바뀐 아기들,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만난 가족들. 피가 전부는 아닙니다. 25년간 쌓아온 사랑도 진짜입니다. 강민수는 박영숙을 여전히 어머니라 부르고 강진우는 강태성을 여전히 할아버지라 부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민수는 강태성을 할아버지로 받아들였고 강진우는 박영숙을 어머니로 받아들였어요. 모두가 가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핏줄만이 가족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찾아갈 것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